토트넘 1위 아스날과 승점 6점 차. 과연 이 승점이 더 좁혀질 수 있을까요? 우선 토트넘은 아스날과의 홈 경기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아스날을 이긴다는 가정하에 승점 3점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은 대진운도 좋은 상태로 챔스 16강을 진출하면서 8강 진출도 유력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과부하가 더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아스날이 오랫동안 1위를 달리다가 미끄러졌던 이유들 아시죠? 스쿼드는 얇은데 유로파리그 정상까지 다 이루려고 하다가 결국 맨시티에게 2번 다 패배하면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스날은 맨시티 원정도 남았고요. 물론 토트넘도 리버풀 원정도 떠나야 하고 데브라이너까지 합류하게 될 맨시티도 만나야 하고 갈 길이 먼 건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승점 6점 차가 5월 전까지는 그렇게 큰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1월 이적 시장이 현재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각 팀들이 5개월 동안 경기하면서 보강해야 할 선수들을 채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선 B클럽들도 어느 팀 하나 최강이라고 하기엔 아쉬움이 남은 상황이죠. 리버풀은 미드필더 문제가 심각하고 아스날은 제주 스트라이크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 맨시티도 데브라이너가 돌아온다고 해도 멀티 포지션을 소화할 미드필더가 필요해 보입니다. 첼시는 오시맨을 강력하게 원했다고 하지만 나폴리가 16강에 진출하는 바람에 오시맨을 그대로 데리고 있어야 합니다. 카라바오컵 8강에서도 첼시는 조직력도 확실히 좋지 않았고 경기 종료 직전에 뉴캐슬 트리피어의 또 실수로 인해서 어부지리로 무드리게 골을 넣으면서 극적인 동점과 그리고 승부차기에서 승리해서 4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현재 카라바오컵 탈락하면서 상위권 유지한 토트넘이 나은지 중하위권 리그 성적에 카라바오컵 4강에 오른 게 더 나은 건지. 명문구단이 2년 연속 10위권이라는 처참한 상황은 스트라이커 부재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봐야죠. 첼시도 반전을 노리려면 스트라이커 영입이 필수인데 그럼 이반 토니를 노리는 팀은 더 늘어나게 되겠죠. 최고 1억 파운드의 가치라고 불리는 이반 토니가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되는데 요 선수가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승 경쟁 판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안타깝게도 아스날이 유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루어지면 아스날은 정말 강해지는 건 맞습니다. 아스날은 득점력이 나쁘진 않은데 개인 최다 득점은 사카 5골입니다. 득점을 전문으로 한 선수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결정력 좋은 토니를 데려가면 더 기가 펴질 상황이죠. 그런데 테디 세링은 최근에 아스날보다 토트넘을 선택하는 걸 보고 싶다고 전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 우선 히샬리송을 내치고 토니를 데려올 리 없고 그렇다고 히샬리송과 토니를 다 데리고 있을 레비도 아니니까 토니가 타겟일 것 같진 않죠. 팀 셔우드는 오히려 공격수보다 미드필더와 센터백을 보강하면 FA컵도 우승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냥 아스날이 전력 보강이 안 되길 바랄 뿐입니다. 아스날이 토니 외에 미드필더 혹은 윙백 한 명 정도만 보강하면 진짜 맨시티급 강해진 건 맞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 전제했을 때 그럼 어느 팀이 가장 센 팀이 되는 걸까요? 맨시티는 클럽 월드컵 4강에서 우라와 레즈라는 팀을 상대로도 주전급 선수들을 대거 출전시키면서 대회 진정성을 더해줬는데 이런 빡센 일정에도 불구하고 올인을 한다는 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겠죠. 맨시티는 1월 이적 시장을 통해서 뮌헨의 키미히를 노리고 있다고 독일 빌트지가 전했습니다. 키미히는 이미 뮌헨을 떠나길 원한다는 그러니까 투엘 밑에 있기 싫다는 거겠죠. 키미히는 독일에서 핵심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원하는 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맨시티라는 거죠. 이미 맨시티와 뮌헨은 과거부터 거래가 자주 있었는데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또 풀럼의 팔리냐도 영입 대상이라는데 이건 뮌헨도 원했던 선수다 보니까 팔리냐가 둘 중 한 팀으로 갈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겨울 이적 시장 때 제대로 된 영입 선수 한 명으로도 후반기 달라지는 팀 여러 번 목격했거든요. 데브라이너 복귀에 키미히까지 합류하게 된 맨시티라면 아스날도 겁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팀들을 상대로 기적을 만들길 바라는 토트넘은 어떨까요? 토트넘은 하필 이 타이밍에 비유럽, 비남미 선수들이 주전이 되면서 3명이 이탈하는 큰 리스크를 안고 1월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1월 이적 시장은 토트넘이 1위에 올라있을 때부터 관심사였고 엔지 감독조차도 1월 이적 시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터뷰하면서 편지까지 썼다는데 그 편지가 레비에게 쓴 것이 아니라 산타클로스에게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소원으로 간접적으로 레비에게 상황을 전한 거죠. 물론 레비도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지만 엔지 감독은
이적 시장 1월 말이 되어서야 선수를 영입하게 되면 늦는다고도 레비를 압박했습니다. 이건 엔지 감독이 돌려서 레비를 제대로 압박한 건데 실제로 토트넘은 이적 시장 마지막에 밀당을 하면서 겨우 선수 영입을 하는 짓을 정말 자주 했습니다. 부상자도 많은데다 주전 3명이 1월부터 이탈하는데 여유 부릴 상황이 아니거든요. 엔지 감독은 의외로 1순위가 센터백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는데 그래서인지 제2의 바란이라고 불리는 토디보가 레이더망에 걸리면서 영국 매체에서 전했는데 영국 데일리메일의 사이먼 존스 기자가 토트넘은 니스의 센터백인 토디보와 많은 대화를 나눴다. 그의 가치는 3,500만 파운드로 책정됐다라고 전했습니다. 토디보는 190cm의 탄탄한 피지컬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피드도 빠르고 1대1 압박과 후방 커버 능력도 상당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란과 매우 흡사한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토트넘 행을 원하고 있다고도 보도되었습니다. 토트넘은 많은 수비 옵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토디보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활기를 되찾은 토트넘에 합류하는 것을 열망하고 있다. 네. 이런 표현 좀 미리 죄송한데 다이어의 대체자, 다이어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란은 현재 전세계 센터백 주급 1위 선수이고 28살 나이에 레알 마드리드에서 맨유로 이적할 때도 이적료가 700억 정도였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8천만 파운드까지 원했다고 하죠. 토트넘은 이미 반더벤 영입으로 효과를 톡톡히 받고 설마 센터백이 한 번에 3명이 부상 당하겠어요? 맨유는 실제 그런 일이 있긴 하더라고요. 토디보까지 합류한 토트넘이라면 엔지 감독의 후방은 걱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거기다 최근에는 포르투갈 매체에서 토트넘이 벤피카의 센터백 모라투를 원한다는 기사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선수는 키가 192cm로 더 큽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반더벤과 함께 영입하려고 했던 드라구시는 제노아에 잔류 계약을 할 거라는 로마노 기자의 히어리고가 뜨기도 했습니다. 토디보 여러분 기대해 보시죠. 그리고 공격수 부분에서는 의외의 타겟 선수가 있었는데 축구 전문 매체인 TBR 풋볼이 아직 관심은 초기 단계지만 기라시는 분명 토트넘에게 흥미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토트넘 팬들의 귀를 쫑긋하게 할 무언가가 생길 것이다. 기라시는 해리 케인의 성공을 연구했다. 잠재적으로 케인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기라시는 가까운 미래에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토트넘에게 매우 현명한 움직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라시는 현재 분데스리가에서 케인 다음으로 득점을 많이 하는 선수고 소속팀인 슈투트가르트는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도 가능할 수 있는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력을 탄탄하게 해서 목표를 이루어야 하는 팀이 핵심 공격수를 판매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게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기라시 현재 이적료 평가는 500억이 넘는데 바이어 금액이 1,500만 파운드밖에 안 돼서 언제든 돈 주고 기라시가 이적을 원하면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레비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그리고 혹시나 공격수를 영입하지 않고 그대로 1호를 보내게 되더라도 토트넘에게 희망이 있는 건 메디슨이 더 빠르게 복귀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토트넘 내부 소식 전하는 폴 오키프 기자가 메디슨이 두바이에서 러닝머신 세션을 통해서 회복을 강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부터 러닝이라면 3주 정도면 필드를 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차피 리그 재개는 1월 15일 맨유전부터이기 때문에 메디슨이 손흥민 윙어 포지션을 맡고 클레스키가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한다면 구색은 맞춰집니다. 아쉽게도 미드필더 영입 소식은 안 들려서 좀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아시죠? 스킵도 잘할 때 있었다는 거. 비수마 자리는 원래 스킵이 삼선에서 잘하는 자리이기도 했으니까 어떻게 좀 믿어볼까요? 스킵은 바르셀로나전에서 홀로 2골을 넣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비수마보다 슈팅력은 더 좋아요. 어차피 응원하는 거 긍정 에너지로 토트넘 1월보다 더 중요한 거 2023년 마지막 3경기 아니겠습니까? 3연승 한 다음 더 얘기해보죠.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